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항상 좋고요. 그다음에 너무 흥분했던 것보다는 항상 안 좋죠. 그럼 항상 걱정을 좀 할까요? 항상 좋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흥분하는 것 그러면 또 우리나라 음봉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은근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야간 선물이 좋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의 그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은 상승 분위기였는데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돌발 변수, 근데 CPI 때문에 어제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수적이었잖아요. 막상 발표되고 나니까 핵심 코어 CPI는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 CPI가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다가 다시 이제 뭐 이란과 미국의 그 전면전, 공격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트럼프가 계속 이제 립 서비스를 하고 있죠. 요거 한 번으로 끝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 새벽에도 방송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항상 흔들릴 때는 베이직으로 가야 돼요.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기본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실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여타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시장은 지금 수출입 데이터 오늘 또 발표됐지만 열흘 만에 또 이제 수출한 내용을 보면 뭐 반도체는 200% 이상의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수출 전체가 85% 늘었는데 네. 반도체가 205% 늘었어요. 예, 비중이 와. 거의 35.8%인가 뭐 예, 거의 40% 가까이 이제 육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이슈가 다시 부각된 거는 큰 지진 이후의 여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제 또 뭐 그닥 그렇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빠지면 항상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럴 때 이제 조금 제가 여러 코멘트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도망갈 때는 아니고 잘 버텨야 될 때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반등 나온다고 또 너무 막 기뻐서 막 사시고 또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네. 그냥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해서 나가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 관망을 해보자.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리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현금이 있다면 조금 이럴 때 사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현금을 아껴서 나눠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네, 지나치게 또 회복 탄력성이 좋은데 이렇다고 지나치게 또 흥분하지 말자라고 중심을 또 딱 잡아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KB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반도체 주가 절반도 안 올라왔다. 이런 보고서를 센터장께서 좀 내셨더라고요. KB증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렇게 딱 꼽으면서 주가가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 최근에 대만 출장을 갔다 왔는데 AI 사이클에서 메모리 기판이 진짜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주문에서 공급까지 걸리는 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뭐 한 4배 정도 길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모자라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오늘 하이닉스가 또 2% 넘게 지금 오르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 좀 또 실적에 주목하자고 하셨으니까 다시금 집중해 볼 만한 타이밍이 온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어차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실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다시 실적.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7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만에서 5월 수출입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만은 좀 특이한 게 기업들이 영업이익은 발표 안 하는데 매달 매출을 발표를 해요. TSMC도 그렇고. 예. 그래서 5월 말 매출 현황을 보면 기판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와 똑같은 이제 MLB를 만드는 회사들도 뭐 80% 이상의 그 매출 성장을 보였고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쇼티지는 이어지는데 지금 장비, 뭐 반도체 칩도 쇼티지지만 메모리도 쇼티지인데 지금 메모리 지금 갑자기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 물량은 좀 많아지는데 장비가 없죠. 장비 부족.
예, 장비도 네. 주문하면 시간 만드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데. 네. 그래서 장비도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 기판도 부족하다. 네. 예, 그다음에 한동안 우려했던 기판에 들어가는 재료 원가가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결국엔 가격을 다 전가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기판들의 가격 흐름을 보면 그리고 동박 있잖아요. CCL 같은 경우 MLB에 들어가는 CCL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거는 네.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어제도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맞아요. 나오고 네. 신고가를 가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제 장비주들 점차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비싸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우리나라 장비주다. PR이 뭐 20배, 30배, 40배까지 가는 것도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논리면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실적 가이던스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면서 그게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PER이 빠지는 네. 예,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가격을 올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고점으로 가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뭐 기판 뭐 그다음에 이 반도체 현황이라든지 지금 대만에서의 판매 매출 현황 이런 것들 보면 네. 아 마이크론 실적도 생각보다 기대가 되고 25일이죠. 예, 25일 날 발표가 네. 되고요. 또 23일 날 우리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그 와치리스트에 와치리스트. 네. 23일 정도에 발표가 난다고 또 네. 이제 예, 보도가 나왔던데 그 무렵에 이제 좋은 호재들이 있으니까 일주일간의 변동성 FOMC까지는 매크로 이슈로 좀 흔들 수 있어도 그때가 오히려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 분들은 잘 참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감을 또 이렇게 주셨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지금 코스피도 양전도 했었고 또 다시 올라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1%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이 있다면 알테오젠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총 1위 종목인데 오늘 장 초반만 해도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구간이 또 나왔거든요. 알테오젠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알테오젠이 오늘 올라온 이유는 네. 외국계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외국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신한증권과 하나증권에서 주로 이제 리포트를 써주고 있고, 네, 목표가들은 다 50만 원 이상입니다. 두 회사 모두. 근데 외국계 중에 CLSA라는 회사에서 한 47만 원이었던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올린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데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키트루다 SC라고 하는 큐렉스의 보험 등재라고 하죠. 그래서 J코드라는 거 등재를 4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4월부터 판매가 꾸준히 좀 늘었겠죠. 그럼 4, 5, 6이면 이게 2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에 그러면 다음 달 2분기 끝날 무렵에 2분기에는 뭐가 반영되냐면 로열티가 조금 반영될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판매 금액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로열티도 다 알잖아요, 몇 프로인지. 네. 그러니까 판매된 거 추이를 보면은 적어도 한 600억 이상은 더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큐렉스 같은 경우는 계속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까지 적어도 30에서 한 40% 침투율은 보일 거다. 그러면 50조에 30%에서 40% 계산해 보면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키트루다가 연간 한 50조 이상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그걸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부터 알테오젠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특허 관련된 이슈도 지금 다 해소가 돼가고 있고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출도 뭐 GSK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한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더 큰 계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지금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이제 사실은 원래 한 36, 7만 원대 잘 버티던 주가가 최근에 좀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예, 무너진 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 사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손절할 실익은 없는 자리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하고 없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갖고 계신 분들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손절을 지금 하기에는 실익은 없다. 그리고 네. 지금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인다. 알테오젠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고요.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반전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그래서 지수 상승에도 또 기여해주는 종목 하나 이수페타시스 8%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물론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도 4월에 한 16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판 관련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AI 이제 우리가 그 베라루빈이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3분기부터 출시가 되는데 AI 가속기 관련돼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관련 경쟁 업체죠. 동종 업체 이제 삼성전기와 뭐 무라타 같이 동종 업체 이제 반도체 아까 대만 업체가 매출이 한 83%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페타시스도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증설 이슈도 좀 있고요.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26배까지 내려왔어요. 네. 예, 그러면 가격적인 부담은 좀 없어졌다. 밸류 부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앞에 전방 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12만 원 정도 위에 안착하고 나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 15만 원 갔을 때만 해도 밸류가 거의 한 50배 가까이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주가는 12만 원인데 왜 이렇게 밸류가 싸졌냐? 가이던스가 올라갔죠. 예, 그래서 단가 이슈도 다 반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그나마 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최근에 많이 신 데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저는 12만 원 안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접근해 보는 것도 맞다. 예,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FCBG에 관련된 것들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TLB,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 많이 갔잖아요. 소캠 맞아요. 관련주들 많이 네. 가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 많이 가서 이제 밸류 부담을 해소하는 국면을 잘 해결했다. 최근에 4월달에 급등하고 좀 조정도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판 관련된 주들이 최근에 좀 뜨거웠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덜 갔다, 못 갔다 이런 관점으로도 관심을 지금은 가져볼 만한 구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소부장 쪽으로 하나 좀 더 볼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오늘 상승 반전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4%대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소부장 최근에 좋다 할 때 요 한미반도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아쉬우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1분기 때 네. 지금 85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사실 네.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장비주들이 중간에 이렇게 수주가 계속 연속으로 나오지 않으면 중간에 한번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몰려서 또 수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실적 반영을 한 1,000억 이상 할 걸로 봐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그러면 원래 분기에 많이 벌어봐야 지금 한 600억대 벌었던 게 잘 나갈 때 600억, 700억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1분기를 조금 안 좋긴 했지만 2분기부터는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분기에. 예, 그러면 지금은 세일 구간? 예, 그렇게 되면 가이던스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연간으로 보면 내년 실적을 대비하면 지금 한 40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고 네. 내후년은 한 30배까지 떨어져요. 37배까지. 그럼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밸류를 많이 주냐? 너 25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사이를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장비 중에 HPSP랑 한미반도체만 유일하게 4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만큼 독점적인 장비를 갖고 있고 글로벌 MS가 좋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40배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30만 원 미만이면 예, 그냥 모아야 되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 모아야 되는 예. 구간이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의 걱정과 좀 충격, 하락에 비해서 오전장 탄력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 큰 종목 위주로 갖고 나왔어요. 제가 왜냐면 어제 시장이 많이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아마 탑픽으로 갖고 나왔을 텐데 삼성전자예요? 예. 네. 30만 원 지금 30만 2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회복했어요. 30만 원. 예. 네.
회복 안 했을 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밑에서.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타픽으로 갖고 나온 건 이게 아니네, 그죠? 예. 태양광 쪽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본다고 말씀드린 거고, 네.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제 원고를 보낼 때는 OCI 홀딩스를 좀 보자. 네. 이게 왜 보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지금 OCI 홀딩스 오늘은 또 상승하다 좀 빠지긴 했는데 네. 만약에 저는 한 23만 원 정도 가면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23만 원. 예. 오. 그거 잘 지켜주면 사야 됐나? 사야 되지 않나?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은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싶다는 게 뭐죠?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로 보내자. 네. 뭐 약간 구라가 섞인 것 같긴 한데, 1년 올해 안에 보낸다 이러는데 올해 안에 보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결국에는 우주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겁다. 네. 그러면 미국 내에 이제 또 그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이런 것도 뭐 하나 솔루션도 어제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과 OCI 홀딩스를 좀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 솔루션은 오늘 유상증자 발표했죠. 결국에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규모가 좀 줄었죠. 1조 7천억 규모로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좀 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예,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조금 라이트한 종목은 그래도 OCI 홀딩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 수요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태양광의 밸류를 좀 너무 안 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엔 전방산업 퍼스트솔라라든지 주가 한번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을 설치하는 거에 한 70% 이상이 다 태양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중국산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못 들어가죠, 중국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주고 바이오주가 또 선전을 해주면서 코스닥이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도 하이닉스가 올라주고 삼성전자도 또 상승 반전 시도를 해주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상당 부분 좀 줄여가고 있는 오전장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리츠자 붙은 종목들 있잖아요. 리츠, 뭐 이렇게 리츠, 한화 리츠 이게 부동산 관련된 이제 리츠자 붙으면 그런 종목들인데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거는 뭐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거는 금리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리츠가 워낙 안 좋아서 있고. 많이 빠졌었고 이건 어차피 리츠라는 거는 부동산 자체의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으로 이제 부동산 건물 하나나 뭐 건물 여러 개를 묶어서 펀드로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오피스의 임대 공실률이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금리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리 대비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제 엔터주인데 오늘 엔터주도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SM도 오늘 7%대 올라오고 있고 YG 엔터도 3%대, JYP 엔터도 뭐 3%대 가까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하이브도 3% 이상 올라오고 있고 사실 요것도 엔터주도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속 많이 상하셨던 이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올라오는 거 요것도 기술적 반등입니까 그러면?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BTS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3월부터죠. 여기 광화문 공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6월 끝나고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에 4월, 5월, 6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활동 내역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하이브 주가만 보면 BTS가 은퇴한 줄 알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빠졌습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죠. 이제 그동안 너무 엔터주가 관심 바뀌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관광객들 보면 한 20%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그들이 와서 쓰는 돈은 한 40% 이상 더 쓴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K-팝의 영향이 더 큰 거였던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는 그리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코스닥에서 여러 개 플러스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해서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상승 탄력 일단은 조금 한숨 놓게 오전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내마녀의 날이잖아요. 예,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라는 걸 항상 좀 염두에 두고 내마녀의 날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닥 지금 여기서 뭐 엄청나게 흔들 이유는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거의 포지션은 정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매도 포지션은 거의 다 정리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거래되는 거는 일시적으로 지금 팔고는 있는데 이것도 장 막판 되면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래서 무난히 좀 요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예, 여전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향은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방향과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지수 흐름은.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역행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우리 지수를 뺀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예, 이제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뭐 니케이 225부터 시작해서 다 동조화되어 있어요, 방향이. 네. 퍼센테이지만 다르지 일단은 스타트한 지점에서 끝날 때까지 움직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변동성이 클 수도 있지만 아침에 변동성 다 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예, 특별하게 여기서 더 다시 한번 뭐 3% 4% 이렇게 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